12월 31일인데요. 저녁 먹으러 친구네 집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처럼 큰 파티는 아니고 그냥 간단히 저녁만 먹는 거고, 제가 조금 늦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오냐고. 아마 오늘도 그냥 저녁만 간단히 먹고 집에 가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너무 졸려. 내일 월요일인데 1월 1일이라서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4번만 일하면 됩니다. 저녁 맛있게 먹고 보드게임도 하다가 나왔습니다. 비 오나? 원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 옆에 사는 친구가 또 이렇게 모여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카운트다운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누가 폭죽 터트리나 보다. 새해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가자. 6, 4, 3, 2, 1. 주말에 계속 늘어져 있다가 오늘 갑자기 출근하려고 하니까 어제 밤부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들수록 더 이렇게 일을 집중을 하면은 그 짜증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을 했고요. 지금은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운동을 열심히 하자, 작년보단 운동을 좀 더 하자인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는데 짐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하려고 가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안 한 지 꽤 오래됐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갑자기 빡센 운동하면은 몸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찍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제 시간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방금 운동하고 나왔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운동을 한 것도 그렇고,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꽉 찬 거예요, 주차장이. 그래서 다행히 길 건너편에 홈디포가 있어서 홈디포에 주차를 했고 후다닥 2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처음 오는 사람이면 뭐 체크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그냥 들어갔고요. 지금 차 찾으러 가는데 잘못 온 것 같아요. 일로 좀 스산한데 길이 막혔나?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겠다. 운동 자체는 처음 20분이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유산소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완전 뜨거운 건 아닌데 히터를 계속 틀어줘요. 그래서 20분 만에 땀이 엄청 난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제가 기대한 거는 좀 잔잔한 명상을 기대했단 말이죠. 이렇게 스트레칭 중심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노래가, 요즘에 릴스에 나오는 노래를 틀어주면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8번 자세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진짜 30분쯤 됐을 때 집에 가야 되나, 중간에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 가고 싶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집이 코앞이지만 내비를 켜야 돼. 진짜 코앞인데 6분이나 걸려요. 운동하면서 생각했던 게, 진짜 여기 이 운동이랑 나랑 진짜 안 맞는다. 다시는 안 와야겠다. 원래 여기 말고 다른 요가원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꽉 찼더라고요. 거기가 조금 이지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딱 운동 끝나고 선생님이 고생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I love my life를 말해라, 입으로 뱉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I love my life 이렇게 대충 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진심을 다해서 해야지, I love my life. 사람들이 다 I love my life 그 말을 하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 요가원을 다시 올 거냐?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주일에 가끔 와야지 자주는 못 올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운동은 하긴 해야겠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가를 몇 번 다니다 보면은 요가 소년도 있고, 그 유튜브에 요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거 보고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와서 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직접 에너지를 받는 것도 있고, 제 1월달 목표는 갑자기 생겼어요. 클래스 패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여러 종류의 요가원 혹은 뭐 운동들을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그 중에 저랑 맞는 거를 이제 월결제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진짜 저녁밥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밥맛이 엄청 돌아. 그리고 오늘 너무 급하게 나가서 그러는 건데, 물통 꼭 챙겨가야 돼. 사람들 다 물통 하나씩 들고 왔는데 저는 물이 없었어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일단 집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셔야겠습니다. 그 약간 연말에 제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연말 한 마지막 주 일주일 정도 동안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되게 2023년 정리 그리고 희망찬 2024년을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일단 밥을 먹고 저희 콘도에 있는 독서실 같은 곳인데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는 곳이에요. 가운데 검정 책상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 오늘이 1월 2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새해부터 책을 읽겠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금융의 교양이라는 책인데 하루에 하나씩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1월 2일인데 1월 1일 어저께 그냥 지나갔어. 생각도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어제 거 오늘 거 같이 해서 이틀치를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에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네. 오, 다 계속 컬러로 나오는 건데 생각보다 그림이 몇 개 없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월스트리트 그리고 금융의 개념 이 두 가지 챕터 한 장 반. 짧긴 짧다. 읽고 오겠습니다. 근데 아까 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쯤 돼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연말에 뭐 회사가 막 바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연초가 되니까 2024년 이렇게 한 해를 계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하는 건 재밌었단 말이죠. 근데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1월 초?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뭐 연봉 협상 그런 거를 뭐 2, 3월에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는데 괜히 작년에 한 것도 정리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막 적어야 되는 걸 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였고 최근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박보영이 나오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정신병동에도 봄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봤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에피소드마다 여러 가지 정신병을 다뤄줘요. 막 우울증, 조울증, 바이폴라, 다중인격 그런 걸 다룬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 저거 아니야? 나 저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도 제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30대가 되고 나이를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불안도가 조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걱정도 많은 타입이고 약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드라마 오늘 완결했거든요. 보다 보면은 좋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은영의 뭐 금쪽 상담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약간은 저런 면이 있지.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그 릴스에 안 떠가지고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불안이 조금 높은 사람인데 그리고 연말에 뭐 이런저런 일로 막 바빴단 말이죠. 학교랑 회사가. 근데 그런 게 없이 싹 다 조용해지니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막상 1월 2일 되고 오늘 일 또 바쁘게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 이렇게 또 시간 빨리 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너 혹시 근데 또 제가 그 인스타 짤에서 본 건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대요. 뭐 이유가 많겠죠. 일단은 예전에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고민,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은 요즘은 싱글이 진짜 많잖아요. 아침에 슈카월드 지나가면서 봤는데 40대에서 결혼한 비율이 70%였나? 그러니까 40대 중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이 꽤 있어. 35살에서도 되게 뭐 예상한 대로 많고 근데 전 놀랐던 게 40살 중에서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 한국에 회사 다닐 때는 그때 선배들이 모두 다 32, 33에 다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회사 아직 다니고 있는 동기들 보면은 같이 들어간 동기들도 다 결혼을 그 나이 때 해. 약간 그 회사는 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또 거기는 어쨌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서울 사는 사람들은 싱글이 많아.
근데 약간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면은 결혼을 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자유롭고 속박되기 싫은 사람들이 더 서울에 살려는 갈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얘기 왜지? 아무튼 그래서 싱글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30대가 되면은 10대 때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학교에서 내내 있으니까 뭐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고 뻔한 상황들밖에 없으니까 모르다가 20대 때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 하다가 또 30대쯤 되면은 직장 짬밥이 좀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약간 본인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거는 인정하기 좀 싫어. 왜냐면은 이런 본인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 또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저는 예민하기도 하고 불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약간 가끔 우울할 때도 있긴 한데 막 우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슬프진 않아. 슬픈 거랑 우울은 또 다른 건가? 확실한 거는 나는 불안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산다. 근데 그 드라마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 스포일 수 있으니까 한 30초 넘기세요. 박보영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간호사가.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상황도 되게 좀 놀랐고, 또 그런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화가 진짜 좋았어요. 보통 어쨌든 그런 거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해피엔딩을 좀 일찍 맞이하더라고요. 한 2개 정도 남겨놓고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벌써 해피엔딩을 만들어 버리나 했는데, 마지막 화가 되게 메시지를 많이 담은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좋은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연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1월 돼서 운동하고 책 읽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드라마에서 나온, 이거 드라마 얘기하려고 카메라 켠 거 아닌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거기 드라마에서 다중인격, 뭐 조현병, 우울증, 그 경계성 지능 장애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다루는데,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경계성 지능 장애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발현이 됐을 거고, 성인이 돼서 공황 장애, 그리고 우울증 혹은 불안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살 때는. 왜냐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불리한 게 많잖아요. 일단 취업할 때도 그런 거를 꽁꽁 숨겨야 하는 상황인 거고, 용기 내서 말한다고 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살다가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은 뭐 없지만 몇 년 뒤에 내가 미국 가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 나는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그런 힘든 사람이 있다면, 혹시 본인이 힘들다라면은 의사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 되지 않나? 저는 약간 불안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는 그런 베네핏을 다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저희 학교에서는 대외 협력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외국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도 있었고, 또 공학교육 혁신센터라고 공대생들이 취준이나 창업이나 뭐 연구실 활동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도 있었고, 또 학생 복지센터라고 그런 복지센터가 있어요. 가면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MBTI 검사며,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거의 그 09년에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결과지 모아놓고 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뭐 그룹 상담 이런 것도 있어요. 친구들 한 5명이 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런 대화가 잘 되도록 하는 건데, 그런 건 못했어요.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는 또 개인 상담 이런 거를 받았었어요. 거기 상담쌤이랑. 지금은 이해돼. 근데 그 당시에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왜 무생가? 왜 자꾸 이런 걸 묻는 건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이러려고 왔나? 근데 지금 드라마를 보나, 혹은 뭐
금쪽 상담소를 보나 그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이런 거를 갔더라고요.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싫어했던 이유는 결국 내 입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게 싫어서 싫었던 거일 수도 있어. 오늘 저는 그리고 영상 만들 때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다 찍어놓고 공통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했네라고 하고 올리는데 아마 이번 주에 영상 제목은 뭐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책도 읽었고 올라가서 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오늘도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거는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저는 별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미팅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미팅 하나? 거의 그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메이저랑 하는 거? 그게 전부인데 대신에 그 아침 미팅에 개발자랑 그리고 저희 퀄리티 팀이 같이 들어가서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했어 이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약간 한국인이라 그런 건지 좀 맨날 뭔가 조금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압박이 약간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잘 섞어가지고 맨날 할 말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말이죠. 테스팅도 하는데 자동화도 해요. 그러니까 막 매뉴얼로 이렇게 클릭해서 테스팅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다 자동화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돌아가는 게 제 머신, 제 랩탑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웹에서 알아서 지가 돌아가게 할 수 있거든요. 만들어만 놓으면은. 그래서 지난 한 반년 동안 한 프로덕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자동화를 시켰고 이제 이거를 웹에서 자동으로 돌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 파이프라인 뭐 CI/CD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다른 프로덕트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쉬워지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되는 거는 똑같고 문제 생기는 것도 똑같고 모르는 게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또 에러 많이 나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한 방에 도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그건 좀 이상해. 그래서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을 잘 돌다가 테스트가 하나 페일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싶어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바로 직전에 나왔습니다. 샤워만 딱 하고 바로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미팅 때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가지고 나가기 직전까지 하다가 딱 런 때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메일이 오거든요. 실패했는지 패스했는지. 아마 밥 먹는 중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제발 통과해라. 왜냐면은 페일 되면 더 집에 가서 또 봐야 돼. 오늘은 메트로타운으로 가고요. 메트로타운에 있는 새로운 식당을 갑니다. 그 항아리인가? 뭐 항아리 칼국수? 라는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집이라고 들었고요. 중국집인가 거기 탕수육이 맛있대요. 그래서 탕수육 먹으러 갑니다. 또 배고파. 그리고 저 오늘 짬내서 운동도 했습니다. 30분 운동 웨이트 빡싹 했어요. 제가 들었는데 웨이트 운동하고 먹는 탄수는 살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정보면 저 좀 수정해주세요. 그래서 30분 동안 웨이트 바짝 했어요. 무게 열심히 치다 나왔으니까 지금 가서 먹는 탄수는 살이 안 찐다. 가는 길에 지금 친구 픽업하고 가려고 합니다. 밤이라서 길이 헷갈려. 여기 같아. 밥 맛있게 먹고 커피도 먹고 집에 들어왔고요. 자기 전에 잠깐 책 읽으러 그 미팅룸 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또 안 읽을 것 같아서 씻기 전에 30분만 딱 읽고 오려고요. 30분 책 읽었고요.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잘 시간 되니까 지금 급속도로 피곤해졌어. 오늘도 딥슬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